Part 5. 인생 후반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바빴고 중간쯤에 이르면 버텨내는데 온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엇을 내려놓아야 삶이 가벼워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환상이 걷히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을 과하게 붙잡지 않게 되고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명예와 평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기준들도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사람보다 혼자가 편해지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필요하게 되는 쪽이 마음이 놓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년에서 보여준 평온의 이유, 죽음을 대하는 담담한 태도, 사랑과 인간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왜 혼자가 편해지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갑니다. 잘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살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21장. 말년의 평온.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보다 말년에 더 평온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그는 자기 철학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날카로웠고 세상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이해받고 싶었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서서히 다른 지점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실이 자기 삶의 가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해도 살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말년의 평온은 세상이 바뀌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평온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기와 수용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삶이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은 자기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낼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은 평온은 세상을 이겨서가 아니라 세상과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2장.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삶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사실이 매 순간을 비극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삶이 끝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오래 붙잡으려 하고 잃지 않으려 애쓰고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강박, 그 집착이 오히려 삶을 불안으로 가득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과장된 공포를 갖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을 덜 불안하게 살아가는 태도였고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현재를 더 차분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삶은 조급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배경이었습니다. 23장.
예술이 필요한 이유.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늘 원하고 비교하고 기대하며 의지에 붙들린 채 살아갑니다. 그 의지가 바로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힘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그 의지가 잠시 멈춥니다. 원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고통을 잊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휴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한 예술은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대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곧장 건드립니다. 그는 음악의 의지를 직접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말이나 논리처럼 오해를 거치지 않고 생각보다 먼저 감정과 몸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 앞에서는 사람이 잠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대개 음악과 고독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음악은 혼자의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고, 고독은 그 음악이 가장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술이란 삶을 바꾸는 해답이 아니라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술을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24장.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시선.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환상을 걷어냅니다. 그는 사랑을 순수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작용, 즉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으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냉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깨지면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덜 사랑해서 이 관계가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완성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의지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점은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상대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사랑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무거운 짐을 사랑에게서 조금 덜어내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을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랑이 실패했을 때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사랑을 대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은 차갑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덜 아프게 만드는 현실적인 시선이 됩니다. 25장. 인간관계의 거리.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적당한 거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문제를 마음의 깊이가 아니라 거리 조절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실망이 함께 커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친해질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지점에서 관계가 가장 쉽게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보다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관계를 더 건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중년 이후에 더 정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하고 지나치게 얽히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란 사람을 많이 갖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덜 다치며 지내는 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좋은 관계란 항상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백을 허락하는 관계라고. 26장. 왜 혼자가 편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혼자가 편해집니다. 사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람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퇴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으로 보았습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상태를 정신적 독립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기분을 맡기지 않고 관계가 없을 때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외로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인생 후반에 혼자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도착일지도 모릅니다. 27장. 명예와 평가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아무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 변화에는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보다 내면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비난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 기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말이 내 안에 오래 남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면의 말이 늘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게 조용히 기준을 세워줄 수 있다면 외부의 평가가 흔들어도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독립이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남의 평가로 살수록 불안해지고 자기 기준으로 살수록 조용해진다고. 명예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내면의 기준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장. 행복에 대한 정의.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성취나 성공, 특별한 사건과 연결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크고 눈에 띄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을 크게 상상할수록 현실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기쁨은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짧고 조용하며 과장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하루, 마음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는 시간, 특별한 이유 없이 숨이 편안한 순간. 그는 이런 상태를 행복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정의는 현실적이어서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지속 가능한 관점입니다. 행복을 항상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불행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붙잡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물러난 틈에 조용히 스며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쫓기보다 고통을 조금 줄이는 삶이 결국 더 평온한 삶이라고. 이 시선은 행복을 덜 화려하게 만들지만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29장. 성공보다 중요한 것. 쇼펜하우어는 성공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환경, 운, 수많은 외부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대부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 앞에서는 쉽게 들뜨고 실패 앞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균형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가. 인생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도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삶보다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단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조금 느려져도 방향이 달라져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증명해야 할 성과가 아니라 지나가도 되는 하나의 장면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중요하게 본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에게 삶의 중심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30장.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기준. 쇼펜하우어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핵심을 단 하나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 그가 보기에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욕망, 관계, 기대, 미겨. 이 네 가지는 삶을 앞으로 끌고 가는 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만도 늘어나고 관계가 많아질수록 감정의 소음도 커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은 잦아지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삶은 결코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덜 필요하게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그는 그 지점이 삶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 증명하지 않아도 될 관계, 비교하지 않아도 될 삶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렇게 삶에서 군더더기가 사라질수록 사람은 자기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웠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가 말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6에서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대답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불행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야 덜 아프게 버틸 수 있는지, 생각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내려놓아야 삶이 단순해지는지, 인생 후반에 이르러 끝까지 남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더 잘 살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덜 흔들리며 잘 살아가기 위한 기준. 이 철학이 위로로 다가오는 이유. 지금 이 시기에 왜 쇼펜하우어의 말이 선명해지고 다시 마음에 닿는지 그 답을 다음 파트에서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